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이 있는 세금계산서 중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거래 건들에 대해서 불공유형으로 입력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334쪽에 4번 11월 20일 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11월 20일 날은 어떤 거래였냐면요. 주식회사 한국렌트에서 대표이사가 사용할 업무용 승용차 3,500cc 배기량을 가지고 있는 승용차를 장기 렌트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11월분 렌트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공급가액 50만 원에 세액 5만 원짜리로 발급받았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이 내용이 매입세 공제가 되는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건이죠. 왜냐하면은 승용차 임차에 관한 것인데 이 승용차가 1000cc 초과 승용차이기 때문에 개별 소비세가 과세 대상이 되는 승용차입니다.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4 불공으로 유형을 선택해서 입력하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 연표 11월 20일이고요. 유형은 54 하면서 사유는 3번에 있는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유지 임차 관련 매입이다. 거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분명에는 렌트비라고 하는 게 좋겠죠? 렌트비. 공급가에게는 50만 원 입력하시고요. 거래처에는 한국렌트 입력하시고요. 한국렌트.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는 1번 해주셔야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분계는 현금으로 렌트비를 지급했으므로 1번 현금 분계하십니다. 자, 출금전표 밑에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여러분 차를 빌렸어요. 그 비용을 뭘로 하면 될까요? 차량 유지비다. 렌트라서 렌트 빌리는 거는 그것이 차를 빌렸으면 차를 빌리든 건물을 빌리든 토지를 빌리든 임차료입니다. 임차료. 예, 임차료. 자, 왜 차량 유지비가 아니냐? 자, 임차료 중에 코드가 여러 개 있으니까 잘 골라주세요. 819번. 차량 유지비라고 하는 비용 개념 과목은 회사 소유의 차의 유지비를 말하는 거예요. 회사 소유의 차. 예, 그것이 차량 유지비입니다. 우리가 렌트카의 그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렌트비는 우리가 남의 자산을 빌려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차료. 예. 우리가 건물을 빌리고 월세 내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임차료. 또 토지 같은 경우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남의 토지를 빌려서 주차장을 쓰고 있다. 임차료. 예, 토지나 건물이라든가 이런 차량을 빌리는 거 다 임차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네. 네, 예, 800번대입니다. 왜냐하면 사장님 거의 승용차니까 800번대 판매관리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장님이 업무에 쓰는 승용차이니까 800번대 임차료를 처리합니다만 만약에 사장님이 그 차를 빌렸는데 자기 집에서 사장님 대표이사 가족들이 쓸 거를 빌리고 우리 회사가 렌트비를 부담을 한다. 그러면 임차료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못 합니다.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되고 유형은 불공으로 해요. 예, 유형은 불공으로 하는데 그 불공제 사유는 사업과 관계없는 지출이 돼. 사업과 관계없다. 그리고 이 밑에 분계는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회사가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러면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잡아야 돼요. 가불급. 예?
그 개념 과목이 가지급금이에요. 가지급.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잡았다가 다음 달 급여에서 요 55만 원을 까고 지급을 하게 되겠죠. 예, 가지급금을. 그렇게 정리도 될 수 있습니다. 자, 4번은 이렇게 임차료로 처리하면 됩니다. 대표이사 업무용 승용차 렌트비니까 회사에 비용 경비로 처리해야 되죠. 임차료. 다음은 21일 거래를 보시죠. 11월 21일 내용을 보겠습니다. 대표이사가 자신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모든 골프에서 골프 장비를 구입하고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했습니다.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할 것. 요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네, 대표이사가 렌트를 해왔는데 렌트비를 회사가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근데 그 렌트카는 대표이사 가족이 쓰려고 그래요. 가족이. 그러면 업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지급금 처리해야 된다고 그랬죠. 지금 5번의 경우 11월 21일 것도요. 골프 장비를 어, 공급받는 자를 우리 회사로 해서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금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예요. 외상 상태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우리 회사가 공급받은 걸로 세금 계산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을 해서 부가세 신고도 해줘야 됩니다. 근데 회계 처리는 뭘로 해야 되느냐? 이것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지급금 처리를 박상준 대표이사 앞으로 해가지고 다음 급여 지급할 때 요 330만 원을 공제하고 지급을 하거나 아니면 그 전에 입금을 해달라고 해서 입금을 받거나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11월 21일 거 입력하겠습니다. 11월 21일 유형이 불공이 됩니다. 이번에 사유는 좀 달라요. 뭐가 될까요? 번호로. 예,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라고 해야 돼요. 2번 사업과 관련이 없다. 그걸 선택하시고 선택 단추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품명에다가는 골프 장비라고 되어 있겠죠. 세금 계산서에는 골프 장비. 공급가액에는 300만 원 입력하시고요. 거래처는 모든 골프가 공급자로 되어 있겠죠. 모든 골프. 전자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이건 종이 세금 계산서예요. 그냥 세금 계산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종이에요. 그러면 전자세금란은 그냥 비워둬야 됩니다. 예, 비워두시고 분계는 대금은 외상으로 했어요. 외상. 그러면 혼합으로 해야 되죠. 3번 혼합하셔가지고 자 상품을 아까 말씀드린 가지급금으로 해야 됩니다. 가지급금. 여기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네, 예, 예. 거의 줍니다. 거의 주는데 안 줘도 가지급금을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가지급금이라고 코드를 그 개념 과목 코드를 선택했을 때는요. 꼭 거래처를 사원 이름으로 꼭 바꿔줘야 돼요. 어떤 사원에 대한 가지급금인지. 예. 그래서 이거는 박상준 대표이사 거니까 여기다가 박상준을 코드로 걸어줘야 됩니다. 예, 놓칠 수 있는데 여러분 가지급금은 사원들의 업무 가지급금이 여러 사원들에게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개인별로 다 관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누구 것이 정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지급금은 반드시 거래처가 사원 이름으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가지급금이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우리가 앞에서 그 출장을 누가 떠난다 할 때 여비 계산액을 지급한 거 있었잖아요. 그것도 가지급금이었죠. 누가 돈을 받아갔는지를 관리해야죠. 그래서 항상 가지급금은 거래처가 사원의 이름으로 코드가 관리가 돼야 된다. 네. 그다음에 이제 대변은 미지급금으로 해야죠. 대변에 253 미지급금 330만 원입니다.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모든 골프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 만, 예. 아직 그 처음 만치는 거 선생님 받았을 때 두 개나 네, 330만 원 받았잖아요. 만약에 박상준 씨가 우리 회사에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을 시켜줬다.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 예, 서울은행, 그리고 대변에 가지급금. 아, 예, 가지급금을 이제 털어내는 거죠. 예, 가지급금 차변 잡았으니까 이 사람이 상환하면은 대변에 가지급금 박상준. 그래서 박상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잔액을 제로로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11월 22일 건요. 자, 11월 22일 건은 어떤 건이냐? 포토전자에서 구청 주민센터에 기증할 목적으로 3D 컬러 입체 프린터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뭘 샀냐면은 프린터를 산 거예요. 근데 이 프린터를 우리 회사의 업무용으로 샀다면은 매입세 공제 당연히 됩니다. 근데 어떤 목적으로 샀냐면은 주민센터에다가 기증할 목적으로 샀어요. 예. 우리가 이걸 기부한다고 그러죠. 기부. 기부금은 회사의 업무와 사업과 무관한 지출로 간주합니다. 예. 하는 건 아니고 예, 이건 접대비 성격이 아니고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 돼요. 기부는. 예. 그래서 기부한 건으로 인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하면은 매입세 공제 못 받습니다. 예. 좋은 일을 했지만 이게 세법상 매입세 공제 요건은 되지 못해요. 예, 왜냐하면 회사의 사업과 무관한 지출로 성격이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대금은 어떻게 했느냐? 이 프린터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변의 보통예금 서울은행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기부금으로 회계 처리할 거, 네,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기부금으로 하려고 했는데 기부금으로 해라. 이렇게 콕 집어 주었습니다. 자, 이런 주민센터에 기증한다든가 또 어느 뭐 주민센터가 아니고 무슨 복지관, 복지센터 뭐 이런 데 기증했다 하면은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게 맞아요. 기부금으로 비용 처리하는데 기부한 것은 사업과 무관한 지출, 영업 외 비용으로 보는 거잖아요. 영업 외 비용이라는 게 사업과 관련 없다. 주된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11월 22일 거 입력하겠습니다. 11월 22일. 유형이 54가 돼요.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세금 계산서가 됩니다. 그리고 유형이 2번이 됩니다. 아까 대표이사 골프 장비하고 지금 성격이 같아요. 사업과 관련 없다. 2번 선택하시고요. 분명에다가는 프린터라고 할까요? 공급가액에는 200만 원. 거래처에는 포토전자가 되겠네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네요. 1번 하시고요. 보통 예금에서 이체시켰어요. 무슨 분계해야 되죠? 예, 혼합으로 해야 되죠. 혼합. 자, 220만 원 차변 상품을 기부금으로 바꿔야죠. 기부금으로 차변을 바꾸고 내려와서 대변을 103번 보통예금이죠. 220만 원. 탭키 눌러서 보통예금 거래처 꼭 은행으로 바꾸셔야 돼. 예. 보통예금 하면 긴장해야 돼요. 왜냐? 거래처 안 바꾸고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꼭 거래처를 은행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서울은행 이렇게 하셔야 밑에 회계 처리를 잘 하게 된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23일 거로 가보겠습니다. 23일, 11월 23일이죠. 11월 23일 면세 사업에 사용할 문구용품을 행복문구에서 구입했어요. 음, 문구류를 샀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문구류는 소모품비 처리합니다. 자산 잡아라 그러면 소모품 잡으면 되고, 비용으로 처리해라 그러면 문구류는 소모품비 하면 돼요. 구입하고 종이 세금 계산서 10만 원에 만 원 이렇게 발급받았어요.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하고 면세 사업을 우리 회사가 겸하고 있다. 예, 이렇게 가정을 하라 이거. 자, 우리 회사가 신발 도소 매업이었는데 면세 사업도 뭔가 하고 있어요. 예, 면세 사업도 뭔가 하고 있습니다. 신발에 관한 잡지를 제작해서 판다. 그러면 그 면세 사업을 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잡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어떤 문구류가 필요해서 이번에 문구류를 이렇게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발을 만드는데 문구류를 필요로 했다면 그런 과세 사업에 사용되는 문구류니까 매입세 공제가 당연히 되죠. 그런데 잡지만 만드는 데 쓰려고 필요한 문구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예.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은 매입세 공제를 못 받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불공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11월 23일 입력할까요? 자, 11월 23일. 유형이 54 불공이 됩니다. 왜 54냐?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매입세액이 공제가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무슨 내용이냐? 여기 4번에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다 이거예요. 면세 사업과 관련된 돈. 그리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분명히는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아니 분명은 그 문구류 이렇게 해주시고 공급가액 10만 원 거래처가 행복 문구 종이네요. 종이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예, 그리고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네요. 1번입니다. 예, 출금전표 만들어졌습니다. 밑에 예,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할 것 그랬으니까 코드를 소모품비로 고쳐요. 830번으로 고쳐야 돼요. 네, 830번. 출금전표, 소모품비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네,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네. 아까 211페이지에 있는 그 불공제 사유가 거의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예, 유형별 연습 문제가 앞에 3일 패션에서보다 훨씬 예제가 더 많죠. 네, 예제가 훨씬 많아요. 다음 페이지에 8번 보겠습니다. 11월 24일이고요. 본사 신축용 토지 취득을 위한 법률 자문과 등기 대행 용역을 대한법무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어요.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자, 증빙은 세금 계산서입니다. 자, 이 매입세액을 공제 가능한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법무법인으로부터 세금 계산을 받았는데 이 내용이 무엇에 대한 공급이냐면은 본사를 건축하기 위한 토지, 예? 예, 토지 취득에 관해서 법률 자문을 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문제 없으면 등기도 대행해 달라라고는 이러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등기 대행 서비스 받기 위해서 대한법무법인에 지금 지급하는 겁니다. 자, 무엇을 등기하는 거냐면 토지를 등기하는 거예요. 토지. 토지가 면세 제과이거든요.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돼요. 이것이.
그래서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다라고도 하고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라고도 하고 토지의 자본적 지출. 예. 그래서 이거는 회계 처리를 토지로 해야 되며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습니다. 예.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불공으로 해야 돼요. 토지의 자본적 지출 시험에 잘 나와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 의외로 불공 유형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에요. 자, 11월 24일 거 입력합시다. 11월 24일 입력하시고요. 유형은 54번이 됩니다. 54번. 네, 0번입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0번 클릭하시고 선택. 네, 분명에는 그 등기 대행이라고 해줄까요? 등기 대행. 공급가액에는 100만 원이 되겠죠. 거래처가 대한 법무법인이 되겠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1번. 대금은 전액 현금 지급했습니다. 1번. 네. 출금전표 만들어졌고요. 110만 원을 상품으로 처리하면 안 되고 토지로 코드를 바꿔야 됩니다. 201번 토지. 예.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그 유형 상사의 이번 2기 확정 과세 기간에 있는 불공제 유형을 모두 8건을 몰아서 지금 입력을 했습니다. 예. 2기 확정이죠. 11월 거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래간만에 한번 이 불공제 매입세에 관련한 부속 서류,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이 불공제 부분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요.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가 모두 여기에 있는데 그중에 매입세 불공제 내역 이게 여러분 거와 제 거가 똑같아야 되는데요. 한번 똑같은지 한번 볼까요? 자, 매입세 불공제 내역 들어가 볼까요? 그래가지고 날짜를 2기 확정이기 때문에 10월부터 10월부터 12월이라는 기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10월부터 12월. 네, 그러면은 탭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맨 왼쪽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내역에 사유별로 집계된 것이 지금 여기입니다. 사유별로 집계된 게. 예. 자,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사유가 두 매. 500만 원에 50만 원. 예. 그리고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한 것이 3매. 예, 3매. 뭐 뭔지 대략 뭐 하나는 수리한 거 있었고 하나는 SM5 구입한 것이 있었고 하나는 사장님 렌트한 게 하나 있었고 기억이 나죠. 그 다음에 기업 업무 추진비 즉 이게 뭐예요? 기업 업무 추진비가 접대비 건이 하나 있었어요. 예, 선물 세트 산 거. 그게 50만 원에 5만 원. 그 다음에 면세 사업 관련해 가지고 한 매가 있었어요. 예, 조금 전에 문구류 산 거. 그 다음에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된 사유가 한 매 있었어요. 방금 한 거. 이렇게 해서 공급가액으로는 공제받을 수 없는 공급가액의 합계가 3,740만 원이고 매입세액은 374만 원. 이게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맞습니까? 이게? 네. 이게 다 맞아야 돼요. 이게 맞아야지. 여러분이 이제 불공제 매입세액이 이렇게 여러 건 있을 때 나중에 질문을 만약에 평가 문제에서 매입세액 2기 확정 과세 기간 중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관련 매입 관련해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은 얼마였느냐 하면은 여기에 와서 요것만 딱 체크해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건 308만 원이었다.
그 이후에 모든 예. 그렇죠. 예. 전표 입력할 때 사유 잘못 입력하면 여기가 잘못 작성이 되니까 오답을 쓰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기간은 10월부터 12월 2기 확정 과세 기간 정기 신고로 작성해 보시죠. 그래가지고 요 매입세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매입세 부분이요. 자, 일단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여기 17번에 몽땅 들어가 있습니다. 공급가액으로 3,740만 원에 부가세 374만 원. 이거 공제 못 받기 때문에 여기 차감계에서 요 17번을 빼주잖아요. 그러면 요 16번에 있는 합계에는 이 17번에 들어있는 요 내용이 세금계산서 수치본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그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요 내용은 세금계산서 수치분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어요. 10번과 12번에 지금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10번과 12번에. 예, 그 12번에 3천만 원에 300만 원이 그 SM5 산 그거예요. 그 건이에요. 고정자산 매입이니까 이 안에 들어가고. 예. 나머지는 그 차량 수리한 거라든가 선물 구입한 거라든가 나머지 불공은 여기 10번 일반 매입에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불공 유형으로 그 유형을 선택했을 때 세금계산 수치본에 10번, 일반 매입은 10번, 고정자산 매입은 12번에 다른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과 함께 반영이 되고 그리고 17번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따로 표시를 해서 이걸 빼준다. 그럼 빼준 나머지 값이 여기에 있는 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입니다. 요 나번에 있는 게 요게 16 마이너스 17 이 차감계 18번에 나아가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저 위에 저 위에 매입세 이 안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예. 요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저 위에 매입세. 저 위에 보이는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에요. 선생님 저 12번이 음. 3030으로 되어 있는데 3,030이요. 그 아 어디서 30만 원이 그러면 계정 과목이 고정자산으로 돼 있나 본데? 30만 원짜리 뭐가 있었죠? 아까 뭐가 있었는데. 예, 그걸 차량 운반부로 했나 봐요. 한번 11월 19일 거, 예, 11월 19일 거 밑에 분계를 차량 운반부로 하지 않았을까? 차량 유지비로 해야 되는데. 음, 차량 유지비로 해야 돼. 일반 매입이 달라요? 저는 고정자산 매입은 그러면은 고정자산 매입이 없는 분은 저기 11월 18일 거 전표 조회해가지고 차량 운반부로 고치면 돼요. 예, 차량 운반부로. 일반 매입이 달라요? 아, 감사합니다. 하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거는. 고정자산은 딱 몇 가지 없었으니까 뭐겠다 이게 짐 따기 바로 가는데 일반 매입이 틀리면 어떡하지? 불공 불공 합계가 맞아요, 이거. 3,740만 원에 374만 원. 이게
이게 맞는데 여기 일반이 틀리다. 그러면 그 앞에서 오늘 어제 내가 복사해 줘. 오늘 11월 11일 거부터만 쭉 보면 되겠는데? 오늘 11월 11일 거부터 했죠, 우리가. 그럼 14, 11일까지 들어가면 20일 네.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빨리 조회해 보면은 뭐 찾을 수 있으면 찾을 수 있는데 뭐 못 찾아도 뭐 큰 문제 없어요. 네. 시험에서는 틀린 거예요. 네. 왜냐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이니까 뭐 이게 서로 보고서 이게 내 거 틀렸구나 하는 걸 아는데 시험은 혼자 보는 거잖아요. 내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게 맞다 하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예, 그렇다고 해서 점수가 왕창 무너지진 않아요. 여러분들 점표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뭐 300만 원을 3천만 원으로 뭐 잘못했다. 그것 때문에 그 점수가 깎일 점수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4점 정도 돼요. 그 평가 문제 답안 쓰는 것이 실무가 11번부터 32, 22개가 나오네요. 22개. 예. 이론이 10개. 예. 하나당 몇 점인지. 이론은 하나당 3점이에요. 예. 30점. 실무가 70점인데 질문이 22개의 질문을 줘요, 여러분. 그렇죠. 예. 이론을 다 맞는다는 존재. 그렇죠. 그렇죠. 음. 네. 그래서 자, 이제 고쳤나요? 빨리 찾았네요, 그래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이 유형상사 할 때는 이 부가세 신고서로 많이 안 들어왔어요. 그렇죠? 예, 유형상사 할 때는 부가세 신고서로 많이 들어와 가지고 어떤 유형은 어디에 기입이 되느냐 하는 것들은 앞에서 3일 패션 할 때 충분히 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쪽으로 부가세 신고서로 넘어와 가지고 하나하나 또 체크는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매입세액에서 우리가 지금 방금 하도 많은 불공제 매입세액 유형을 처리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서 매입세액 부분만 한번 체크해 보았습니다. 전부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 위에서 여기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서 1번에 들어간 것은 어떤 유형이고 3번에 들어간 것은 어떤 유형인지 당연히 알고 있죠. 여러분 1번에 들어간 건 여러분이 전표 입력할 때 유형을 뭘로 한 걸까요? 11번이에요. 11번. 11번 과세 매출이 지금 1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3번에 들어가 있는 20만 원에 2만 원 이거는 어떤 유형으로 여러분이 임명한 게 있을까요? 카드 과세 매출 17번 기억나시죠? 17번. 그리고 여러분 13번도 하나 입력했거든요. 13번. 13번 면세 매출도 여러분이 하나 입력했어요. 근데 면세 매출은 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는 안 보이죠? 그걸 보려면 어디에 가서 봤었죠? 과표. 여기 과표 눌러보면요. 면세 수익 금액이 따로 나와요. 면세 수익 금액. 200만 원. 계산서 발급액 200만 원. 예. 우리가 아마 계산서 발급해 가지고 뭔가 판매한 게 있었어요. 200만 원. 기억이 안 나는데. 예. 면세 재화를 뭔가 풀었습니다. 그래서 면세는
13번 면세 매출로 입력한 거는 여기에는 안 보입니다. 예, 과세표준 명세에서 면세 수익 금액을 따로 여기 보시면서 계산서 발급액 89번에 나타난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여러분이 여기 보이는 숫자들을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해석할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것만 보고도 부속서류가 뭐뭐가 필요한지를 딱딱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필요하겠네요. 예.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 필요하겠네요. 그 다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필요하겠네요. 세금계산서 매입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 그 세부 내역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45,000원을 더블 클릭했더니 신용 매출전표 수치, 신용카드 수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 제출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이만큼 있어요. 그러면 불공제 매입세액 내역서 작성 제출해야 되겠네요. 이런 부속서류. 그러니까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2026년 2기 확정 과세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가 무엇이냐? 해당되지 않는 거.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3.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 4번에 다른 건 뭔가를 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세율 자료 없잖아요. 예, 영세율 자료 없어요. 6번에 숫자가 없는데 수출실적 증명서 이게 부속서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답이 수출실적 증명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기입되어 있는 것만 이것만 보고도 우리는 여기에서 부속서류로 하는 게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부속서류들이 이건데 어떤 부속서류가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 어느 항목과 관련성이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사실 하나가 부속서류가 하나 빠져 있어요. 고정자산을 매입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도 부가세 신고할 때 같이 제출해야 돼요.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FAT 1급이라는 급수로 로그인을 했으니까 그것이 지금 메뉴가 여기 안 보이는데요. 이제 그 문제는 FAT 1급에는 그러니까 안 낼 거예요.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관련한 것이 답이 되도록은 문제를 안 내겠지만 이제 실제 실무적으로 따진다면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아이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요 고정자산 매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도 같이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한번 이 프로그램을 닫았다가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하면서 급수를 TAT 2급으로 바꾸어서 유형상사로 한번 로그인을 해보면은요. 여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라는 서류가 보이잖아요. 이것이 작성돼 있어요. 가보면. 자, 들어가서 10월부터 12월로 불러오기를 해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확인 예 하면은 이와 같이 삼성자동차에서 차량 운반구 구입한 내역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명세서에 반영이 되잖아요. 여기 이제 세무 서식으로는 이렇게 생긴 서식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7호 서식이에요. 거기에다가 이게 이제 우리 회사의 기본적인 사항이고 그 밑에 여기 차량 운반구 3천에 300만 원, 합계 3천에 3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과세 기간에 우리 회사가 감가상각자산은 뭐뭐를 어떤 계정 과목에 얼만큼을 취득했다는 것을 부가세 신고서와 함께 부속 서류로 같이 제출을 해줘야 돼요.
지금 FAT 1급 메뉴에는 요런 이런 항목이 없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출제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FAT 1급에서는 지금 여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거기에다가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 이렇게 5가지만 출제하겠다 이거. 예, 나머지 내용은 FAT 1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출제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FAT 1급에서 지금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이 부속 서류가 가장 기본적이고 꼭 알아야 될 아주 기본적인 부속 서류이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여러분이 확실히 일단 알아놓고 그 다음에 거기 추가로 뭐가 있다 해야 이게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건데 그냥 갑자기 이게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가 이만큼이 있는 거다. 예. 그러면 부가세 신고할 때마다 이 열 몇 가지를 다 챙겨서 신고하느냐? 또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 회사 업종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에 몇 개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임대사업자가 아니에요. 임대업을 겸업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이런 것은 임대사업자에게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제출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식당이 아니고 또 통조림 이런 회사가 아니에요. 면세 원재료를 가지고 과세재화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 그러면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이런 것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FAT 1급에서 하고 있는 이 부속 서류는 대부분의 업종, 예, 대부분의 업종에서 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속 서류예요. 세금계산서 관련된 거라든가 계산서 관련된 거라든가 또 불공제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것은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특수한 경우에만 쓰이는데 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사실 어느 업종이나 다 필요하죠. 예. 또 수출을 하지 않는 회사예요. 그러면 수출시정 명세서 이런 거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항상 다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자기 회사 업종에 해당됐을 때 같이 제출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유형 상사의 불공제 내역이 상당히 많아가지고요. 이번에 아주 여러분이 이제 불공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자신이 있을 겁니다. 판단을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11월 예, 네, 요거 부가가치세까지 끝내고 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여기 7월 25일까지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자, 11월 25일 거래를 보겠는데요. 증빙이 바뀌었습니다. 매입 카드, 예, 그러니까 매입 신용카드. 그러니까 신용카드에 매입 신용카드라는 것은 없어요. 모두가 다 신용카드의 제목은 매출전표예요. 신용카드의 상단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라고 써 있지 매입 신용카드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 신용카드 전표를 발급하냐면은 공급하는 자가 발급을 하기 때문에 공급하는 자 입장에서는 그게 다 매출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신용카드의 그 증빙을 실제 그림으로 보면은 모두가 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드 매출전표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매입이니까 이거는 신용카드 매입이라고 보는 거죠. 자, 11월 25일 날 영업부 직원이 출장 시 주식회사 조선호텔에서 숙박비를 삼성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영수증을 수취했다. 매입세 공제 요건은 충족한다. 이랬습니다. 네. 자, 신용카드는 받았으나 매입세 공제 요건이 충족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써주는 거예요. 예, 매입세 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돼. 일반 전표.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매입세 공제 요건에 충족이 안 되느냐?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을 받아왔는데 부가세가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신용카드에 그 요건에
매입세 공제 요건에 맞지 않는 거예요. 대개 부가세가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그 숙박업소가 만약에 숙박비가 그랬다면 그 숙박업소가 단위과세자예요. 단위과세. 일반 과세자가 아닌 거예요. 단위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매입세 공제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공제 요건이 충족한다. 이 말은 이 신용카드 발급자는 일반 과세자다.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부가가치세가 공급가액과 따로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임명할까요? 11월 25일이죠. 자, 메인 매출 전표 11월 25일. 유형은 매입세 공제가 되는 카드 57입니다. 57 카과. 이럴 때 이제 카드를 여기 미리 물어봐요. 이렇게. 물음표 단추를 눌러서 이 카드는 삼성카드였다. 삼성카드 법인카드 번호 있죠? 삼성카드 확인. 또 확인. 분명히는 숙박비 공급가액에는 16만 5천 원을 넣어야 돼요. 카드는 항상 공급 대가를 입력하죠. 16만 5천 원. 거래처는 조선. 전자세금 계산서는 아니니까 지나가야 되고요. 분계는 카드를 발급받았으므로 4번 분계합니다. 네, 그러면 미지급금 하면서 삼성카드 이렇게 딱 된다. 아까 한번 우리가 카드 분계, 불공에서 카드 분계할 때 삼성카드 자동으로 안 나왔었죠? 예. 그러나 지금은 나와요. 왜냐? 여기 아까 카과 매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이미 우리 법인카드가 무슨 카드였다라고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 카드가 바로 여기 쏙 들어가요. 그래서 미지급금 대변에 삼성카드 잘 됐고요.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잘 됐고요. 자, 숙박비는 상품이 아니므로 세 번째 있는 계정값은 고쳐야 됩니다. 네, 뭘로 바꿔야 될까요? 예, 여비교통비로 바꿔줘야 돼요. 800번대 상품을 812번 여비교통비로 고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6일 거 보시죠. 26일 거 보시면은 포토전자에서 본사 매장에서 사용할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고 삼성카드로 결제했습니다 하는 거네요. 예, 포토전자에서 매장에서 쓸 공기청정기 비품 처리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카드 결제했어요. 근데 매입세 공제 요건이 충족한다. 이 말은 뭐냐? 아까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 표시되어 있고, 그리고 포토전자 이 가맹점은 일반 과세자이다. 즉 간이과세자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입력할까요? 11월 26일로 바꾸시고요. 자, 매입세 공제가 되는 신용카드는 유형이 57입니다. 매입세 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유형을 57. 자, 무료배 단추 눌러서 카드사는 삼성카드 확인. 품명에는 공기청정기. 원급가액에는 110만 원이라고 입력해야 됩니다. 110만 원. 거래처에는 포토전자가 되겠습니다. 포토전자. 전자세금 계산서는 아닙니다. 지나가시고 분계는 카드 분계하시면 됩니다. 4번. 자, 미지급금 삼성카드 잘 됐어요. 110만 원. 자,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액 잘 됐어요. 자, 공기청정기는 상품이 아니라 비품입니다. 비품.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밑에 거는 6월 30일 거는 다음 시간에 시작하기로 하고 요걸 마무리를 하고 쉬는 시간 줄게요. 자, 앞으로 나가 보세요.
자, 여러분들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한번 가보십시오. 부가가치세 신고서. 10월부터 12월로 다시 작성해 주세요. 10월부터 12월로 다시 작성해 주세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정자산 매입이 아까하고 똑같죠? 예, 고정자산 매입이 3천에 300만 원, 승용차 매입한 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가 공기청정기도 고정자산인데 비품 처리했으니까 왜 여기에 안 들어갔을까요? 영상 처리가 이렇게 해주는 비품이 자산이죠. 예, 비품도 고정자산. 음? 그래요. 세금계산서가 아니니까죠. 여기는 세금계산서 수치분 중에 고정자산이에요. 그러면 고정자산은 지금 우리는 아까 공기청정기는 뭐로 샀습니까? 신용카드로 샀죠. 그러면 여기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안에 있어요. 예, 여기를 16만 원을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16만 원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자, 신용카드 수취에도 44는 일반 매입이고요. 45가 고정이라고 써있죠. 고정. 신용매출전표 수치 슬롯이 고정. 요게 고정자산이에요. 그러니까 고정자산은 세금계산서 수치분에 있는 고정자산만 봐가지고는 그게 고정자산이 다가 아니에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살 수도 있으니까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안에도 이와 같이 세부 명세를 보면은 45번에 고정자산,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다 여기 45번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에는 이 100만 원도 들어가 있고 여기는 3천만 원도 나와야죠. 예. 여러분 메뉴에는 없으니까 제가 보여만 드리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다시 작성을 하겠습니다. 예. 불러오기, 건물, 기계장치 보니까 비품이 없어요. 예. 우리가 공기청정기는 비품이거든요. 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작성하려면은 불러올 코드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런데 지금 건물 들어가 있고 기계장치 들어가 있고 차량 운반은 공물은 들어가 있는데 기타 감가상각자산이 비품이 빠져 있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더블 클릭해 가지고 비품 이렇게 찾아줘요. 근데 비품이라는 개념 과목 또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고정자산 개념 과목이 누락된 거는 여기 기타 감가상각 자산에다가 계속 추가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때 확인 예 하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네. 자, FAT 1급에는 요 문제는 안 나와요. 요 문제는 안 나오는데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것을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자산 매입은 모두 얼마이냐? 예, 그렇게 질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FAT 1급을 하는 사람은 대개 이것만 보고 300만 원이다 이렇게 답을 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근데 여러분은 뭐 그런 문제는 좀 높은 급수에서 나오지만 FAT 1급에서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여기만 보시면 안 돼. 아, 고정자산 매입에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도 있는 거야 하고 여기 15번에 요 세액을 더블 클릭해 가지고 45번에 들어있는 것까지 더해서 답을 써야 돼요. 네, 같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신용카드 매입까지 신용카드 매입에 매입세 공제되는 거 이거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한다. 여기까지 오늘 이 시간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부가세 회계 처리로 넘어갈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